일단 일본에서 일본 정치의 막후 끝판왕이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카이치가 만나서 이틀 동안 드럼 치면서 뭔가를 좀 해봤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소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가 또 아소를 잘 알잖아요. 이 새끼 전범기업 후손 출신이고 그 아소 탄광에서 그 가문이 우리 그 선조들을 괴롭혔던 놈들이고 반성이 없는 놈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뭔 일 생겨서 한국 유민들이 예를 들어 이 동해 건너온다고 하면 총 쏴서 죽이겠다 이따위 소리를 했던 정말 용서 안 되는 놈인데 어제는 너무나 얌전하게 너무나 순한 양처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약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먼저 기사를 정리하고 이 새끼는 뭐가 아쉬워서 왔을까? 관련된 내용을 송작가TV의 시선으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앞마당을 함께 쓰는 옆집에 비유하면서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발굴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아소다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비를 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란 발언은 뭐예요? 과거에는 긴밀하게 협조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긴밀하게 협조해야 유지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때는 그냥 우리 말 들었는데 되게 모질이라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는데 야 내가 이거 직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웃는 낯하고 악수하는 내 자신이 참 힘들구나라고 할 건데 그만큼 일본 정치 자체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만 정치, 외교, 경제가 다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아소다로 자체의 개인적 사업들이 지금 쫄딱 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직접 나선 겁니다. 무슨 세미나에 그 서울 도쿄 포럼 개회사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서울 도쿄 포럼은 2007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도쿄도와 도쿄도립대가 참여하고 양 도시의 물 관리 정책과 연구를 교류하는 포럼입니다. 그러면 오세훈이 만나야지. 왜 거기를 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번에 만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읍소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3가지 정도가 현재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일본의 지금 현재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하나 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통일교 문건인 것이죠. 통일교. 즉 통일교에서 이제 새벽마다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지난 한 6, 7년 동안 매년 이렇게 윤영호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 문건 안에 지금 다카이치가 다카이치 사실은 이제 다카이치도 아니에요. 다카이치가 부상한 거는 이제 불과 4, 5개월 전이니까 실질적인 현재 다카이치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기우다 고이치라고 하는 현재 간사장 대행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일본 연맹이라고 지들끼리 뭔지 연맹하는 일본 회의라고 이 자민당 안에 핵심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실 이제 간판이 다카이치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의원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기우다 고이치인데 이 새끼가 통일교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지원과 도움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내용. 요게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독 보도가 나왔죠. 네. 네. 근데 그 단독 보도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 하기우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은 정황, 뭐 아베가 감사를 했다는 등, 직접 만나서 뭘 하겠다는 등, 아베 동생을 어떻게 도와줬다는 등, 현재 연루돼 있는 뭐 의원들이나 전체적인 사람들의 숫자라는 등, 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수사기관 안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하기우다가 통일교의 돈을 일본 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아베 전 총리를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나가는 지원금들을 배급했던 일종의 돈 관리를 했던 사람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윤영호 같은 건가? 그렇죠. 윤영호가 얘를 직접 관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한테 직접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이 안에 제일 많이 소속이 돼 있는 게, 지금의, 자민당? 지금의 이제 이 자민당 안에 개파들이 있잖아. 개파가 명목상 다 해체가 됐습니다만 해체 안 한 개파가 아소다로 그렇죠. 파. 아소다로 그룹의 핵심 21명 정도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 기밀이 있습니다. 메가톤님이 언제적 아소다로임 하셨는데 아닙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민당 정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앞에 총리가 누가 서든 간에 모든 결정은 자민당의 주요 핵심 세력들이 하는데 언제적 아소다로가 아니고요. 아소다로는 그 핵심 세력의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실질적인 아소다로인 겁니다. 즉 지금 정권이 실세 이 정권의 실세로서 사실상 지금의 자민당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하기우다 고이치와 아베, 즉 일본 아소다로 아베래. 그리고 아베의 동생이 뭐 요즘 힘을 좀 쓴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요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일 한국에서 이와 같은 통일교 관련된 이 재판과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난 명단을 어떤 형태로든 유출시켜 버린다고 치면 지금 해산시켰어요. 이미. 네. 국회 해산을 시켰습니다. 주말에. 해산시키고 나름 깊게 연루된 사람은 지난번 선거에서 쫓아내는 신용도 했어요. 네. 중요한 건 이번에 다시 이 다카이치가 해산을 시켜버렸어.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2월 달에 해산시킬 거다 그랬지만 송 작가가 그랬잖아. 곧 한다고 25일쯤 할 것 같다고. 와, 벌써 15일인데 이거를 날려버렸어요. 다카이치는. 네. 빨리 했습니다. 빨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4월 전에 예산 심의는 해놓고, 그 다음에 쪼갤 줄 알았는데, 예산도 지 맘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산을 해갖고 2월 초에 빨리 의원을 만든 다음에 빨리 내년 예산까지 딸딸 긁어갖고 지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싶어갖고 서둘렀는데, 만일 이 명단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로 아베파들과 아까 얘기한 하기우다 고이치가 통일교에 연루된 게 있는다고 치면 주요 핵심 대가리들이 한 놈도 선거에 못 나갑니다,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 목줄 잡고 목줄 쥐고 있는 거죠. 어머나. 예.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충분히 앞에 내가 이거 이재명 애도 세고 뭐 힘든데 이 다카이치가 알아서 잘 정리해 주겠지 했더니 얘는 드럼만 치고 좋다고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건져온 게 없는 거야. 지금 다시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한 일종의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엠바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요런 류의 이제 약점 잡힌 거를 털러 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 먹고 사는 문제랑 걸린 문제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주말이 아니죠. 지난주에 삼성이 갑자기 앞으로 우리도 EV 노광 장비 관련해가지고 EV 관련한 기술을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포토 레지스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관광을 시키는 필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EV를 EUV. EUV로 직접 이와 같은 원판을 짜는 기술은 일본이 100% 독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 수급하는 소부장 연결고리가 지금까지는 일본 위주로 돼 있었고 그 기업들이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이 일을 하면서 삼성에 납품을 해갖고 소부장으로 먹고 살고 있는 기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삼성이 이제 우리가 직접 할까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은 EUV 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이 가가포돈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업체죠. 이 가가포돈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아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베가 아니라 아소 거다. 왜냐면 이 업체가 아까 얘기한 이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70~80%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100% 코마츠라고 일본의 중장비 회사하고 중장비 회사가 100% 출자를 해 있는 이른바 비상장 기업이에요. 근데 이 코마츠는 아소그룹이 오래전부터 사실상 지배해오고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 거고 이 주요 공장들이 똑같이 아베 지역구인 이 구마모토 요쪽에 몰려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마모토 지역에 여기 중국 TSMC가 공장을 지은 것도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가가포돈이라고 하는 업체가 여기에 추가 공장을 지은 것도 걔들이 삼성이랑 계약을 맺고 화성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그 배후에는 반도체 전략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일본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아소하고 연결된 그룹이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한참 중국이랑 사이도 안 좋아갖고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믿을 건 삼성이랑 이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갑자기 삼성이 이와 관련된 걸 국산화했다 그러니까 국산화 하신 거는 좋지만 저희 물건을 100% 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정을 하러 온 거예요. 왜? 여기에 처벌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EUV 이 노광 장비에 관한 국산화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소부장 산업들이 일본에서 밀려날 경우 사실상 일본의 반도체 업계는 멈추게 될 수도 있다. 소부장 업체는 요런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와갖고 협력을 강화하자. 우리 거 그래도 최소한 50% 정도는 장기적으로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합작 공장도 더 지어드리고 기술이 아마 요런 얘기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전달하기 위해 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안보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도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일본 방위상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하와이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켜야 되는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은밀하게 회동을 했습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한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를 빼놓고 일본 방위상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지. 그것도 지네들이 공식적으로는 일정이 없었는데 요때 만났어요라고 하고 엊그제 14일 날 공식 발표를 할 정도로 뭔가 은밀한 만남을 둘이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중에 한국에 유리한 얘기가 있었으면 당연히 한국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치. 왜 이런 짓을 했겠냐는 심지어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간 상황에서 그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거를 말하자면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가렸다고 하는데 안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합의가 됐으면 끝까지 이 만남은 안 드러났을 거예요. 왜냐면 이 새끼들이 이 일본 방위상 스케줄 안에도 이 만남을 공식적으로 사전 예고를 안 했고 한미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어. 그러니까 둘이서 뭔 얘기를 지들 둘이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합의 도출에. 그래서 한국한테 뒤늦게 얘기를 하고 뭔가 전방위적인 협력을 요구할 부분이 생겼다는 거지. 아니, 한국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언론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한국한테 말하진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도 공식적으로 한국은 모르는 건데 어찌됐거나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상은 그럴 수 있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한테 언급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뻔한 얘기겠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군사 도발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서 야, 저 니네 그 주한미군 부대나 아니면 한국군 데리고 가갖고 좀 말려줘라 라는 식의 일종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요즘 일본에서 기분 나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차세대 구축함이라 그래갖고 무려 12,000톤짜리 구축함을 2척을 짓는다고 합니다. 무려 17조 원을 처발라가지고 이제 와갖고 12,000톤짜리 구축함 2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구축함보다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구축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2대씩이나. 이 구축함 안에는 한 126셀 정도 되는 일종의 이제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고 그 수직 발사관 안에는 미국이 이 떠리로 처분했던 이라크 때 사서 만들어서 떠리로 처분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잠길 것이다, 장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짓기 시작한다고 해봐야 나 보기에는 최소한 3, 4년은 걸려야지 완성이 되겠지만 이 정도의 구축함을 일본이 디젤로 돌린다고 치면 이거는 경운기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사이즈의 배를 못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배들을 지금 있는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스파이 7을 넣는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개발도 안 된 3,000km가 넘는 거리를 가진 스파이 7 미사일을 넣고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들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고 하는데 방어 용도보다는 사실상 자국 내에다가 두기에는 불안했던 일종의 이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미사일들을 여기다 실어갖고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옛날이랑 틀려가지고 요즘은 이런 미사일들이라든 레이더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전기 발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려고 하면 사실은 디젤로 돌려갖고서는 기관과 발전을 충분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핵 추진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본이 이걸 가지게 되면 사실상의 이 전수 방어가 아닌 주요 공격을 선점 타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동하는 미사일 기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 군함들을 뭔가 주한미군하고 같이 쓴다, 이런 식으로, 한미일 동맹의 일환인 것처럼 해가지고, 같이 뭔가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또 논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이즈의 군비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이게 결국 좋아할 일은 아니거든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아베가 덜퍼도 갔다는 거죠. 아소가 덜퍼도 갔다는 거죠. 그러나 아소가 뭐라 그런다? 한국의 핵잠을 도입하는 게 너무 잘된 일이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한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라고 하는 데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일종의 펌핑을 받고 싶은 이 진짜 야비한 새끼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사에는 이제 앞에 2개는 제가 이제 추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얘기
아소가 와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요 기사만 계속 나옵니다. 우리 언론에는. 이 속내가 뭐겠냐는 거지. 지금 앞으로 지들이 도입해갖고 뭔가 이건 방어용이 아니에요. 배는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여갖고 이 배 두 채가 250개 가까운 미사일을 달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달고 이게 1000km나 3000km를 날아가는데 일본 주변을 떠다닌다고 하면 일본이 사실상 보복을 할 수 있는 또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력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무리 짱구를 돌려봐도 디젤로는 이 거대한 배를 돌릴 힘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도 핵추진 구축함이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한국의 응원을 바라는 차원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니네들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돼 라고 따끔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일본 헌법에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아니 그거야 지들이 앞으로 여기 해산해갖고 과반수 만들고 나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여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방위비에다가 쏟아 넣어갖고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그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한국 대통령, 한국 검찰이 쥐고 있는 통일교 로비리스트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다카이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끝판왕인 아소다로도 한국한테 지금 완전히 코가 껴있다는 거죠. 그런 것 치고는 자세가 조금 건방져. 훨씬 더 비굴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 아소는 목에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갖다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이 활용하게 될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유무역 체제가 어쩌니, CPTPP가 어쩌니, 이런 것들은 다 헛소리고요. 세 가지 하러 온 거예요. 핵 추진 엔진 좀 동의해 주세요. 우리는 동의했잖아요. 당신들 핵잠 가지는 거, 한국에 핵잠 가지는 거 찬성했잖아요. 우리도 써도 된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미국에 열심히 로비하고 있는데 안 통해. 조금 도와줘요. 그 도와주면 우리가 같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내가 중국이랑 러시아 견제하려고 이거 한다니까?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니 그거 미국한테 얘기해줘. 우리한테 와서 그러니까 미국한테 안 맥히니까 대신 좀 얘기해달라고. 같이 좀 얘기하자고. 우리가 일본한테 핵장 하게 해달라고 했나? 아니잖아. 왜 우리한테 와서 지랄이야 이것들이. 아무튼 이제 아소도 더 이상 누구 대신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올 정도로 지금 있는 현안이 아주 심각한 관계인 것 같고요. 지금 주한미군 그 사령관 있잖아요. 브런슨. 얘 흑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기존에 있던 강경 매파 애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짝짝꿍이 돼 있어가지고 일본 쪽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잘라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서 막혔다라는 거는 뭐냐, 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개가 됐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공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측에서 이 정보를 이미 입수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입수를 수상한 모양이 보인다. 네, 우리 쪽이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본 측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남 자체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자꾸 쟤네들은 현재 쥐고 있는 그 작전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를 미군이 참여하는 일종의 다른 전장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기로 협정이 맺어져 있거든요. 한국 외에, 그러니까 한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장에 대해서는 안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자꾸 작전 유연성, 배치 유연성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야, 내가 가면 너도 동맹이니까 같이 따라가야지. 자꾸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요구에 입각해갖고, 일본과 중국 문제에도 우리나라 군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종의 모종의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일단 2006년 한미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는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고요. 딴 걸 떠나가지고 지금 미국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별로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트럼프 행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 딴 거 떠나서 트럼프는 흑인을 비롯해가지고 소수인종들의 군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성들도 내쫓았고, 히피도 내쫓았고, 동성 장군도 내쫓았고, 그래서 백인들만 나가 싹 다 잘랐어요. 그래서 군장님들. 백인 위주로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브런슨이 지금 자꾸 드릉드릉 하고 있잖아요. 흑인이잖아요. 조만간 잘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군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기존의 딥스테이트 안에 남아있는 이른바 매파 국무부나 국방부 속에 있는 인원들하고 일본이 다시 한번 뭔가 수작질을 하는 모양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잘 정리해 줄 것 같고요. 지랄하면 장보 하나 툭 던지지 뭐. 야, 이거 다카이치도 보니까 지난번에 500만 원 들어갔더라. 500만 원 들어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던져주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일본 야당들이 지금 다카이치한테 배신당했다. 연합하기로 해갖고 총리 세워놨더니 불과 한 달 반도 안 돼가지고 배신 때리고 국회 예산 해버리면 어떡하냐. 예산 권한도 심의하다 말고 아예 심의를 제끼고 이러는 게 어딨냐라는 상황에서 지금 물어뜯을 거리를 막 찾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170명이 넘는 일본 의회의 통일교 로비 명단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딱 던져버린다고 하면 지금 자민당이 살아남겠습니까? 이거 거의 일본판 명태균 리스트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대통령은 복이 많다.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한 학자 털다가 결국 일본 자민당과 우리나라 국진당을 동시에 다 털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를 살짝 좀 언급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또 이탈리아 멜론 아가씨가 또 왔어요. 근데 그분도 와서 뭐 AI 방산 반도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지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다 달래, 아주. 다 달래 오는 애들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사진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우리가 진선미 미스태평양까지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 멜론 아가씨를 비롯해갖고 진짜 지역축제 아가씨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만나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야, 씨, 그럼 전 세계에다 다 AI 방산 반도체 한국이 다 해주리? 그럼 뭘 좀 갖고 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관련해서는 알아서 잘 정리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장관리 차원에서 좀 튕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도. 그래도 EU가 한국 내 4대 EU 내에 이탈리아가 한국 4대 교역국이래요. 왜냐면 EU 안에서 이탈리아가 소비세가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도 이탈리아 제품을 많이 수입해서 팔잖아. 우리가 파는 가격이 이탈리아 현지보다 훨씬 싸요. 현지에서는 20%에서 40%까지 우리로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그게 없이 들어오니까 이탈리아 제품 수입해서 팔면 현지보다 한국이 더 싸다는 거죠. 근데 세제나 뭐 파스타면 갖고는 안 되고 뭐 좀 다른 걸 갖고 오셔야지. 발사믹 이런 것만 팔지 말고
다른 건 아무튼, 없는 것 같아, 네. 보니까. 아무튼 아속 지나고 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 지금 정상회담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어장관리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